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경제TV의 지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무겁지만 1주택자라면 반드시, 아니 무조건 끝까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집이 한 채뿐이니까 세금이랑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게 방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를 몸소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변동성과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각종 감면 혜택의 종료가 맞물리면서 1주택자들에게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세금은 재산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호흡의 대본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1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1주택자라는 착각. 세금은 소유가 아니라 가치에 매겨진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부가 보는 1주택자의 기준과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의 괴리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실거주 한 채인데 왜 세금이 오르냐고 항변하십니다. 하지만 세금은 여러분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시가격과 세율이라는 냉정한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중산층 주택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고가주택의 범주에 대거 편입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정한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국가에서는 그만큼의 보유세를 더 걷어갑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매달 월급처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이것이 현재 1주택자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2. 보유세의 역습.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 내게 되는데 1주택자라 할지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조정에 따라 체감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재산세,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붙으면서 실제 납부액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1주택자 공제금액이 상향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는 단순히 부자세가 아닙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층 1주택자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상속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라는 달콤한 함정.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대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함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거주 요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당시의 규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2년 보유는 기본이고 거주까지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착각하고 집을 팔았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 없이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둘째, 고가주택의 기준입니다.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어가면 비과세가 아니라 부분과세가 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표 1보유 기간과 표 2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공제율이 턱없이 낮아집니다. 15년 보유했으니 세금 안 나오겠지 했다가 거주 기간이 짧아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수의 계산입니다. 본인은 1주택자라고 믿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시골에 있는 상속받은 폐가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부상 상가 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갈아타기 과정에서 매도 순서를 잘못 잡으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날아가 버립니다. 4. 갈아타기 전략의 실무. 일시적 2주택의 마법과 저주.
더 나은 입지로 이동하고 싶은 1주택자들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단비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은 종전주택을 산 지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그리고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현재 보통 3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 침체기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즉시 비과세 혜택은 소멸하고 다주택자로서 무거운 세금을 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거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안전한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득세 부분에서도 일시적 2주택은 일단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기간 내 처분을 못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추징당하게 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 증여와 상속 1주택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비극. 부모님이 평생 일궈온 집 한 채를 물려받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20억 원을 상회합니다. 부모님이 집 한 채만 남기고 돌아가셔도 자녀들은 수억 원의 상속세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는 자녀들은 상속받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려 하지만 이때 또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주택을 언제 파느냐,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결이 달라집니다.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끝까지 보유하다 상속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주택의 가치 상승, 기대감과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기레이 텍스를 쓸 정도의 복잡한 수식을 두드려 봐야 합니다. 6. 1주택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 디테일. 필요경비 증빙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려면 수리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단순 도배나 장판은 안 되지만 샤시 교체나 확장 공사 등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설마 나중에 세금 내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수백만 원을 날립니다. 부부 공동명의 보유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나중에 처분할 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 공제를 받을 때는 단독 명의가 유리할 때도 있으니 매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의 양날의 검. 과거에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냈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두 번째 집으로 갈아탈 때는 이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7. 세금 공부는 재테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매수가 아니라 세후 수익률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5억 올랐어도 세금으로 3억을 낸다면 그것은 성공한 투자가 아닙니다. 1주택자는 세금 안전지대에 있다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정부의 정책은 바람처럼 바뀝니다. 어제의 혜택이 오늘의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긴 대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으십시오.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 외제차 한 대 값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지니경제TV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항상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가치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니경제TV의 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